꼭 먹어야 할 가장 건강한 야채 10가지 자연이 선사한 생명의 선물. 매일 아침 우리가 마주하는 선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몸에 넣는 음식입니다. 오늘 소개할 야채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들은 수천 년간 인류와 함께해온 자연의 보물이며 현대 과학이 하나씩 그 놀라운 비밀을 밝혀내고 있는 진정한 생명의 선물들입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가공식품과 설탕 과다 섭취,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준 완벽한 영양 공급원, 야채입니다. 오늘 소개할 10가지 야채들은 탄수화물은 적으면서도 영양소는 풍부하고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어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꿈꾸는 당신에게 이제부터 소개할 야채들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야채가 가진 독특한 매력과 건강 효능, 그리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연계의 가장 강력한 항생제인 마늘입니다. 우리 목록의 10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약용식물도 드물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은 마늘을 먹고 힘을 냈고 고대 그리스 올림픽 선수들은 마늘을 먹고 경기력을 높였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면역력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마늘을 찾게 됩니다. 마늘의 강력한 힘은 바로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에서 나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나는 그 특유의 냄새와 맛, 그리고 눈물 나게 하는 자극성, 모든 것이 바로 알리신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알리신이 마늘에 들어있는 33가지 황함유 화합물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황화합물들은 우리 몸에서 시스테인으로 변환되고 시스테인은 다시 글루타티온이라는 물질로 전환됩니다. 글루타티온은 우리 몸 최고의 항산화제이자 해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물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마늘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의 청소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마늘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생마늘과 익힌 마늘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리신은 마늘이 신선하고 생으로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자극이 강해 많이 먹기 어려우니 일부는 생으로, 일부는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늘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채취 정도겠지만 재미있게도 이 냄새가 모기와 뱀파이어를 쫓아낸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기가 마늘 냄새를 싫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어쩌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마늘의 든든한 동반자자 양파입니다. 9번째는 마늘과 같은 알리움 계열에 속하는 양파입니다. 양파 역시 마늘과 마찬가지로 글루타티온으로 전환되는 시스테인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을 도와줍니다. 양파는 이 목록에서 탄수화물 함량이 가장 높은 편으로 약 7.5g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절한 양으로 섭취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루의 중간 크기 양파 하나 정도, 약 100g이 적당합니다. 양파의 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은 다양한 요리에 깊이와 풍미를 더해줍니다. 생으로 먹으면 약간의 매운맛이 있지만 익히면 단맛이 강해져 더욱 부드럽고 맛있어집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장세균 과증식, 즉 시보가 있는 분들은 양파와 마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와 마늘에는 프락토올리고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포드맵이라고 불리는 특정 탄수화물의 한 종류입니다. 포드맵은 프락토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폴리오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아 소장에 잘못 위치한 박테리아들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파나 마늘을 먹고 나서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시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파와 마늘을 물에 담가두면 프락토올리고당의 일부를 제거할 수 있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지만 강력한 영양 폭탄제인 8번째는 브리셀 콩나물입니다. 작은 양배추처럼 생긴 이 야채는 십자화과에 속하며 간 해독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리셀 콩나물을 어릴 때 먹기 싫어했던 기억이 있을 텐데 이는 대부분 잘못된 조리법 때문입니다. 제대로 조리한 브리셀 콩나물은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나서 정말 맛있습니다. 브리셀 콩나물에는 캠퍼롤이라는 특별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으며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브리셀 콩나물을 맛있게 조리하는 비법은 적당히 익히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황화합물이 강해져 불쾌한 냄새가 나고 쓴맛이 강해집니다. 대신 반으로 잘라서 팬에 구우거나 오븐에서 로스팅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최고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지중해의 붉은 보석인 7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만큼 다재다능한 야채도 드물 것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요리해서 먹어도 좋으며 소스로 만들어도 훌륭합니다. 간식으로 방울토마토를 그냥 먹어도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일품입니다. 토마토의 가장 유명한 성분은 바로 리코펜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토마토의 붉은 색소이기도 한데 특히 익힌 토마토에서 더욱 잘 흡수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토마토 소스를 즐겨 먹는 것이 우연이 아닌 셈이죠. 리코펜과 함께 루테인이라는 또 다른 항산화제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토마토를 선택할 때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1년 내내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리법이 무궁무진해서 질리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 하나만 있어도 샐러드, 파스타, 스튜, 수프 등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으니 정말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서민의 영양 창고인 6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만큼 가성비가 좋은 야채도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저렴해서 몇백 원만 내면 한 끼 식사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영양가는 최고 수준이니 서민의 영양 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배추는 십자화과에 속하여 간 정화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를 섭취하기 위해 오렌지나 오렌지 주스를 찾지만 실제로는 양배추가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설탕 없이도 충분한 비타민C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의 활용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고 익히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코울슬로를 만들 때는 설탕 대신 간단한 드레싱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식초, 소금, 후추, 그리고 바질이나 파슬리 같은 허브만 있으면 환상적인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양배추의 진간은 발효시킬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사우어크라우트나 김치는 단순한 야채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생성되어 천연 프로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는 약 40조 개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미생물들의 먹이가 바로 섬유질입니다. 양배추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를 먹으면 좋은 박테리아들이 번성하게 되고 발효된 양배추를 먹으면 좋은 박테리아를 직접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에 대해 물어보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씨앗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콘크리트 위에 뿌리면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내 환경이 엉망인 상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만 섭취해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먼저 설탕을 줄이고 섬유질을 늘리고 발효식품을 먹어서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프로바이오틱스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빛 비타민C 공장인
5번째는 피망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의 알록달록한 피망들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피망은 비타민 C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와 비교해보면 비타민 C는 훨씬 많으면서도 설탕은 훨씬 적습니다. 정말 완벽한 조합이죠. 피망의 순 탄수화물 함량은 약 3에서 4%에 불과해 많이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달콤하고 아삭한 맛이 나고 익히면 더욱 달콤해져서 어떻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피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활용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샐러드에 넣으면 색감과 식감이 살아나고 양파와 함께 볶으면 파이타의 완벽한 재료가 됩니다. 간식으로 그냥 먹어도 좋고 햄이나 치즈와 함께 먹으면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삶은 달걀과 함께 먹어도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완성됩니다. 피망을 고를 때는 색깔별로 다른 맛을 즐겨보세요. 초록 피망은 약간 쓴맛이 있어 어른스러운 맛이고 빨간 피망은 가장 달콤하며 노란 피망은 그 중간 정도의 맛입니다. 각각 다른 매력이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구세주인. 4번째는 콜리플라워입니다. 콜리플라워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칼륨이 풍부하면서도 순 탄수화물은 약 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콜리플라워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요리로 변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으깨면 으깬 감자와 비슷한 식감이 나오고 작게 부수면 쌀과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콜리플라워 라이스나 으깬 콜리플라워는 탄수화물이 많은 감자나 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찌거나 오븐에 구워도 맛있고 적당량을 먹으면 300에서 400g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하루 필요한 칼륨의 거의 절반을 얻을 수 있으니 정말 효율적인 영양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최근 저탄수화물 열풍으로 인해 콜리플라워를 이용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마케팅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콜리플라워 피자 크러스트라고 해서 건강한 줄 알고 사보면 실제로는 일반 밀가루 피자 크러스트와 탄수화물 함량이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리플라워는 전체의 10% 정도만 들어있고 나머지 90%는 다른 형태의 전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공된 콜리플라워 제품을 살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콜리플라워가 들어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건강식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화과의 왕인. 3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야말로 십자화과 야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면서도 순 탄수화물은 4%에 불과해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브로콜리의 장점 중 하나는 조리가 정말 쉽다는 것입니다. 찌기만 해도 맛있고 오븐에 구우면 더욱 고소한 맛이 납니다. 다만 너무 오래 익히면 황화합물이 강해져서 냄새가 나고 맛이 떨어지니 적당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의 효능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을 치료하고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당뇨병을 치료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은 질병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의학에서 말하는 치료는 약물로 생리작용을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것입니다. 약물은 몸이 하려는 일을 강제로 막거나 바꿔서 증상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음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음식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화합물들을 제공하여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이란 몸이 균형을 되찾았을 때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해 요소들을 너무 많이 제공하지 않고 대신 건강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때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우리를 돕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나 다른 건강한 음식들을 먹는다고 해서
특정 질병이 순식간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피할 때 우리 몸은 점차 균형을 되찾아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포만감의 마법사인. 두 번째는 상추입니다. 상추만큼 종류가 다양한 야채도 드물 것입니다. 로메인 상추, 녹색 잎상추, 붉은 잎상추, 그리고 베이비 상추들이 섞여 있는 봄철 믹스까지 각각이 독특한 맛과 식감을 자랑합니다. 상추의 가장 큰 장점은 부피 대비 칼로리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그릇을 가득 채워서 먹어도 탄수화물이나 칼로리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영양분과 섬유질은 풍부해서 포만감을 줍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상추의 활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샐러드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간식으로 작은 치즈나 햄을 상추에 싸서 먹으면 든든하면서도 건강한 스낵이 됩니다. 특히 버거를 드실 때 빵 대신 상추잎을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접시에 상추를 깔고 그 위에 패티와 다른 재료들을 올리면 빵 없이도 맛있는 버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재료들은 그대로 즐기면서도 불필요한 탄수화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상추를 고를 때는 잎이 싱싱하고 색이 진한 것을 선택하세요. 일반적으로 색이 진할수록 영양소가 더 풍부합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상추를 섞어서 드시면 각기 다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자연의 창조물인 우리 목록의 1위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정말로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식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거의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아보카도의 순 탄수화물은 고작 2%에 불과합니다. 전체 탄수화물은 9%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중 7%는 섬유질이므로 실제로는 소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섬유질은 우리 장내에 좋은 박테리아들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는 칼륨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100g당 무려 5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중간 크기. 아보카도 두세 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칼륨의 대부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 근육 기능, 신경 전달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단일불 포화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기도 하므로 다른 야채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활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반으로 갈라서 씨가 있던 자리에 올리브 오일과 소금, 후추를 뿌려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입니다. 오믈렛 위에 얇게 썰어 올려도 좋고 칠리나 스튜 위에 얹어 먹으면 크리미한 맛이 더해집니다. 과카몰리를 만들어서 다른 음식과 함께 반찬으로 즐기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간단한 과카몰리 레시피를 알려드리면 잘 익은 아보카도를 으깨고 다진 양파, 토마토, 마늘을 넣은 후 라임즙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과카몰리는 고기나 생선 요리에 완벽한 동반자가 됩니다. 아보카도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농약 사용이 적다는 것입니다. 아보카도는 클린 피프틴 목록에서 가장 깨끗한 식물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클린 피프틴이란 농약 잔류량이 가장 적게 발견되는 농산물 목록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보카도가 조금 비싸다고 느끼시더라도 굳이 유기농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되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적당히 익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단단하면 맛이 없고 너무 말랑하면 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덜 익은 아보카도를 샀다면 바나나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어두면 빨리 익습니다.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야채들은 이 10가지 야채 목록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야채에 비해서는 매우 짧은 목록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훌륭한 야채들을 추가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먼저 버섯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야채가 아닌 귤류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야채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버섯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클린 피프틴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어 농약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강낭콩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탄수화물 함량이 다소 높으므로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리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칼로리가 거의 없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아삭한 식감이 좋아 간식으로도 훌륭하고 수프나 스튜의 베이스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다만 샐러리는 더티 다진, 즉 농약이 많이 발견되는 농산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봄철 대표 야채로 독특한 맛과 향이 매력적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클린 피프틴에 포함된 깨끗한 야채이기도 합니다. 파슬리는 소량으로도 많은 영양소를 제공하는 허브입니다. 중동 지역의 타블레 샐러드처럼 파슬리를 주재료로 한 요리를 만들면 상당한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파슬리는 비타민 K와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합니다. 가지는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야채입니다. 클린 피프틴에 포함된 깨끗한 야채이지만 대부분의 가지가 유전자 변형 품종이므로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농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입니다. 야채를 선택할 때 농약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작업그룹에서는 매년 더티 다진과 클린 피프틴 목록을 발표합니다. 더티 다진은 농약이 많이 발견되는 농산물이고 클린 피프틴은 농약이 적게 발견되는 농산물입니다. 앞서 언급한 야채들 중에서 버섯과 아스파라거스는 클린 피프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도 상대적으로 농약이 적게 발견되는 편입니다. 반면 샐러리, 시금치, 케일, 토마토는 더티 다진에 포함되어 있어 농약이 많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야채들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적어도 깨끗이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기농 대 관행농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는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마치 관행농이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인 것처럼 들리게 하고 유기농이 특별한 예외인 것처럼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유기농이야말로 지구가 수천 년간 해온 자연스러운 방식이고 관행농은 최근 수십 년간 시작된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유기농 대 농약 사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야채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10가지 야채를 선택할 때 고려한 기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탄수화물과 설탕이 적으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소는 충분히 얻으면서도 탄수화물 섭취는 줄일 수 있는 야채들을 우선시했습니다. 둘째,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 미네랄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현대인들은 나트륨은 과다 섭취하면서 칼륨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유기황 화합물이나 십자화과 계열의 식물성 영양소가 풍부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화합물들은 간 해독과 글루타티온 생성을 도와 우리 몸의 정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넷째, 구하기 쉽고 가격이 합리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야채라도 구하기 어렵거나 너무 비싸면 지속적으로 먹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1년 내내 구할 수 있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제철 야채도 좋지만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야채가 더 실용적입니다. 여섯째,
개인적인 취향과 요리의 용이성도 고려했습니다. 맛있고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는 야채들을 선택했습니다. 건강한 식단의 핵심 원칙은 야채를 선택하고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식단의 균형입니다. 몇 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야채라도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다양한 색깔의 야채를 드시기 바랍니다. 각 색깔마다 서로 다른 항산화제와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적절한 조리법입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좋은 야채가 있고 익혀 먹는 것이 좋은 야채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처럼 익혔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영양소도 있고 비타민 C처럼 열에 약한 영양소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것과 익힌 것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좋은 지방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지용성 비타민 D, E, K은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을 야채와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섬유질의 중요성입니다. 야채의 섬유질은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설탕은 해로운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반면 섬유질은 좋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따라서 설탕은 줄이고 섬유질은 늘리는 것이 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10가지 건강한 야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야채가 가진 독특한 영양소와 건강 효능, 그리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중에서 좋아하는 야채 몇 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충분합니다. 점차 종류를 늘려가면서 자신만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좋은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이 놀라운 선물들을 통해 진정한 건강의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 야채들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서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 끼니마다 이런 자연의 보물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건강한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